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주실 창업정보는 어떤 건가요? 자, 이번 시간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제도 여러 가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홈쇼핑 우체국과 같은 유통 채널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제품은 있는데 판로가 없다라는 고민을 풀어주는 정책이죠. 네, 요즘은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정된 타겟만을 대상으로 또 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온라인이나 좀 다양한 판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 사업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좋은 상품을 만듭니다. 문제는 팔길, 판로가 좁다는 거죠. 예. 동네 단골 장사만으로는 매출이 늘어나기가 너무 어렵고 온라인이나 홈쇼핑으로 진출하려면 광고비, 촬영비, 물류비 등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은 잠재력이 있는데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채널과 마케팅, 물류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뭐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싶어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진입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로 지원이 제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판로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우수 제품을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체국 쇼핑몰과 같은 공동 온라인몰에 입점시키고 지역 박람회와 전시회도 참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홈쇼핑을 하는 게 여간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 우수 제품들의 경우 홈쇼핑도 해주고 온라인몰에 입점도 시켜주는군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지원도 이뤄지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전문가들이 제품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SNS 광고나 온라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지원해줍니다.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케팅인데 네. 이런 부분을 대신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경영 개선 지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히 판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무, 노무, 브랜딩, 디자인과 같은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자체를 개선해줍니다. 단발성 매출이 상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판로를 고민하던 분들께 참 유용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있고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지역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농어가, 소공예품 제작자,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결국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은 제품을 가진 분들이 유리합니다. 네, 지역 특산품이나 뭐 전통시장의 상인분들, 좀 지역성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군요. 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나 경제진흥원 사이트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돼 제품 개선, 포장, 디자인, 홍보 전략까지 함께 짜주게 됩니다. 네, 워낙 또 이 지원되는 내용이 탄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또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제품의 차별성,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왜 특별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장 성장 가능성,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대량 공급 가능성, 홈쇼핑이나 온라인 판매에 맞춰 일정 물량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마지막 넷째로 판로 확대 효과,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판매될 경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제품의 차별성이 있다면 이제 지역성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준들을 충족해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뒤로는 어떤 지원들,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나요? 선정되면 먼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제품과 포장을 다듬습니다. 그 다음 홈쇼핑 방송이나 온라인 입점에 맞게 기획을 조정합니다. 이후 방송이 잡히면 방송 제작비 지원을 받아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체국 택배와 연계해서 전국 배송 체계를 구축합니다. 네, 사실 원주시만 보더라도 이제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은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업에 활용한다면 지금 나온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북의 한 전통 장미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 홈쇼핑에 진출한 단 하루 방송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지역 장터에서만 팔던 제품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거죠. 네. 또 어떤 수공예품 업체는 방송 이후 우체국 쇼핑몰의 상시 입점에 꾸준히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은 이제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면은 우수한 제품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실패 사례도 있긴 하다고요. 있습니다. 한 업체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방송은 성공했는데 재고가 부족해 배송이 지연됐죠. 환불 요청이 늘어나고 소비자 불만이 커져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재고나 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여하면 오히려 또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미리 좀 어떤 것들 챙기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충분한 재고 확보, 깔끔한 제품 포장, 자신의 제품이 왜 특별한지에 대한 스토리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온라인 판매는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물량을 좀 충분히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온라인 홈쇼핑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 특산품이나 수공예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유통망을 통해 안전한 상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 판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소상공인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의 특산품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관광과 연결될 수도 있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온라인 방송, 온라인 홈쇼핑이 가진 장점들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홈쇼핑 방송이나 온라인 입점, 전국 물류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이 홈쇼핑 방송이나 온라인이나 이게 물류조차도 사실 온라인 한 개 업체에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여러 개의 이렇게 판로를 확보해 둔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서 모든 업체가 선정되긴 어렵습니다. 또 방송이나 온라인 판매가 단기적 성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방송 이후 재구매 고객을 만들고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키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탈락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소규모 온라인 라이브 방송 같은 기회를 확대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네,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 상생페이백, 상생복권, 기타 지원 등은 정책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불과합니다. 네. 마치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근본적인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판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비가 온라인과 배달로 바뀌어서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너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드물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판로를 넓히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경영을 체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경쟁률과 단기성 그리고 규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좀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원주 지역 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또 해볼까요? 자,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주관하고 홈쇼핑 우체국이 협력해 운영됩니다. 신청은 매년 초 지자체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업체는 컨설팅, 제품 개선, 방송 온라인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 특산품 판매업체, 수공예, 식품제조와 같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좋은 제품을 갖고 있지만 전국적인 판로를 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작년 사업에서 약 500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매출이 2배 상승했고 일부는 단일 제품으로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최소 200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 평균 1.5배 이상의 매출이 성과가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기회가 아니라 전국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이자 브랜드를 키우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동네 가게에서 전국 브랜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꼭 많은 분들이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